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전세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이슈 점검 시간에는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 연결해서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YTN 라디오가 스마트폰에서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YTN ES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다음 달 5일 일산에서 열리는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828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 가격이 3주째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뒤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2%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 지난 2011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일반 아파트 값이 오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은 한 2년 반 정도 만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반전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침체의 늪이 그만큼 깊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반전은 서울에서 그 재건축 아파트가 0.2% 정도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견인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서울시 주택 거래량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4,684건으로 전월인 7월보다 29% 정도, 대략 한 30% 정도 증가한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 부분 이런 그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828 부동산 대책으로 세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828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심리적인 개선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네. 이 대책 자체가 이제 거래 활성화를 통한 그 주택 시장 전세와 매매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제 개선이 물론 이제 대책이 본격적으로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영향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전세난에 따른 그 매수 전환세가 가세한 그런 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4.1 대책에서의 양도세 감면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일정 부분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 수도권 지역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수도권은 이제 한 0.01% 상승을 해서 수도권도 같이 이제 반전을 했는데요. 네. 수도권은 이제 서울의 그 전세난이 이런 그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네. 소형 급매물 위주의 그 매수가 진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평형이 거래되면서 이 큰 평형도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값이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그 매수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수도권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전세값의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런 그 전세 그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시장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전세 시장 자체는 이제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단박에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다소 우려는 됩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전세 시장에서의 문제는 서울 수도권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KB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7월 한 달에는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률이 월간 0.46%였는데 8월 달에는 0.80으로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급등 추세고 지방은 이제 반면에 한 0.3% 내외입니다. 지방은.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당분간 좀 이어질 그런 우려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달 출시되는 공유형 모기지 그리고 취득세 연구 인하 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폐지 이와 관련한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는 수요자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일부터 인터넷 방문 접수를 통해서 5천 건을 접수해서 심사를 통해 이제 2천 건을 제외하고 3천 건에 대해서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생애 최초 주택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1.5%, 1, 2% 정도의 저금리다 보니까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집중력은 상당 부분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연구 인하가 있는데 아직 이제 국회 통과가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만 이게 낮춰지게 되면 그동안 이 연구 인하를 기다리면서 대기 관망세를 보이던 이런 수요자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조속한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경우는 지금 이제 2013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이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세율로 지금은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말이 지나서 이걸 가만 놔두게 되면 내년도에는 2주택자 50%, 3주택자 60%로 환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폐지를 통해서 시장의 그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인데 부동산 시장이 좀 출렁일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은 뭐 가족들이 모여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이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가을 이제 이사철을 맞이해서 이런 분양 시장, 특히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4.1 대책에서 나온 양도세 감면 그 제도가 또 연말까지 마감입니다. 그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그런 마감 효과가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은 전반적인 그런 그 약보합 형태에서 보합세 정도로 상당 부분 반전이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방은 물론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추세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추석 연휴 이후에 SHS공사의 그 마곡지구 신규 분양도 관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곡지구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그 배후 수요, 그 산업단지로 이루어진 배후 수요가 아주 풍부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상당 부분 그 가을 분양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강남의 그런 재건축 시장의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서 분양한 레미안 자만 같은 경우는 아주 인기리에 청약 경쟁률을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심한포 한신 1차나 뭐 대치 청실 같은 이런 아주 굵직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또 다시 대거 또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기 지역들 위주로 가을 분양 시장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은 높아지는데 이 분양 시장 또한 4.1 대책에서 나온 양도세 감면 효과를 연말까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분양을 받으려는 이런 현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줄 생각인가요? 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여느 때보다 긴 연휴에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네. 추석에 또 만만치 않은 큰일이 하나 있죠. 바로 추석 상차리기입니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부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는 1.3% 올랐다는데 체감 물가 상승률이 5.4%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추석 명절 상차림 비용으로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주부님들께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에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힘들어. 한 30만 원 쓸 예상이에요. 근데 못 하겠어. 3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 조금씩 사는데도 못 하겠어. 추석 대비해 갖고요. 글쎄 식구들이 먹어도 식구가 많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0만 원 잡아야 될 거예요. 고깃값도 비싸고 다 하니까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많이 올랐죠. 무 같은 거를 봐도 보통 1,000원 정도만 살 수 있는 게 지금 한 2,000원, 2,500원 막 그러니까 완전 거의 배 정도로 올랐으니 뭐. 돈 많은 10만 원 하루도 갖고 나갈 때는 돈이 큰 것 같아도 써보면은 쓸 것이 없어요. 돈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아무래도. 뭐 물가가 다 비싸니까 저렴하게 쓸 계획인데 그냥 뭐 많이 비싸면 10가지 산다면 한 5가지를 줄이고 좀 계획성 있게 명절을 보낼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해서 음식 남아 버리고 그러느니 알뜰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가지고 막 2가지 뭐 이렇게 또 살 수 있는데 요새는 제대로 좀 맛깔스럽게 한 가지라도 먹는다면 10,000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만만치 뼈질게 느껴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 나와도 걱정해요. 뭐를 살까? 돈은 다 계획 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다 사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요. 네, 추석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전통 시장들에서 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서울시 113개 전통시장에서 각종 추석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제수용품과 시장 판매 품목들을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하고요. 제기차기나 송편 빚기 같은 전통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어느 시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 화면에 경제 일자리 재정 섹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별로 다 기간과 행사 내용이 달라서 잘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짐한 인심과 좋은 품질로 요즘 다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행사로 더 많은 손님들이 시장을 찾아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 40% 세일하고 있어요. 세일하니까 많이 오죠. 아니, 시장 전체가 세일하니까 시장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매출이 오른 것 같아요. 세일 물건 좀 만들었는데 다 팔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게 없어요. 많이 나갔죠. 싸니까 많이 달게 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행사하고 있는 건 돼지갈비, 소갈비, 하루 국거리 양지. 돼지, 소 이제 고기가 이제 들어오는 게 비싸게 들어와서요. 많이 세일은 못하고 한 10%에서 한 15% 하고 있어요. 여기 장사 잘 되죠, 시장이. 다른 마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갖고 거기보다 훨씬 잘 돼요. 들어섰는데 타격이 없어요, 아예. 지금 설날보다 손님들이 한 30, 40% 더 온 것 같아요. 예, 그 장사가 잘 돼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럼 여기 일부러 오신 이유가 있다면? 여기가 물건이 많고요. 다른 시장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좀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20%? 많게는 20%, 적게는 10%. 차비 생각하면 별로 남는 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몇천 원 정도는 내가 생각한 거에서는 남아요. 네, 생선도 조금 싸고 꽃게도 지금 싼데 살까 말까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들고 갈 게 겁나가지고. 명절 같아요. 재래시장 오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분위기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주부들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추석 분위기를 더 느끼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할인 행사가 가장 주된 행사인 것 같은데 어디서 할인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후까지 계속 할인 행사를 하는 곳들로는요. 마포 망원시장, 광진 화양제일시장, 광진 영동교시장, 중랑 우림골목시장, 노원 공릉도깨비시장, 그리고 강남 영동 전통시장 등입니다. 네. 예, 할인 행사는 9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매년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명절맞이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의 김현창 주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추석명절 이벤트를 개최하는데요.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제수용품이랄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생필품들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좀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시장의 상인들 매출에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수용품 같은 경우는 최대 50에서 20%까지 시장마다 각 특색에 맞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시장에 가시면 다른 어떤 장소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제수용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민속놀이, 제기차기, 떡매치기, 투어 던지 같은 민속놀이도 준비를 했으며 어린이들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젊은 층들 참여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동아리 모임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전통시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도 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아까 인터뷰한 시민분 중에서도 들고 갈 게 겁나서 못 사가신다고 한 분도 계셨죠. 네. 특히 명절맞이 장보기를 하면 짐이 많아지니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요. 이제까지 전통시장에 주차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인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줄 것 같은데 주차장을 더 늘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주차장 건립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주차장을 새로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네. 대신 주변 학교의 운동장이나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또 무리하게 구역을 설정한 게 아니라 충분히 여유가 있는 공간들 124개소를 선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측의 설명과 시민 여러분 반응도 함께 들어보시죠.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대형마트처럼 편리하게 주차하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도로를 활용해서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시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는 못하게 했을 때는 사실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을 좀 안 오게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를 허용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훨씬 나아진 것 같아서 시장을 더 많이 오게 됐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주로 마트에서 좀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야채나 고기 이런 거는 이제 재래시장을 와요. 근데 이제 주차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시장을 좀 더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제수용품 같은 거 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차를 갖고 오게 되면 다 싣고서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래서 그런 게 다 좋네요. 저는 재래시장을 좋아해서 여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근데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차장에 돈을 안 받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제 추석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장은 조금 백화점 같지 않고 이렇게 노상에 좀 주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시장들도 있긴 있군요. 네, 그런데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일단 주차장 안내가 잘 안 돼 있고 또 전통시장들이 길이 작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들어가기도 번거로웠다고 해요. 네. 이제는 간편하게 시장 입구에 차를 댈 수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프리카의 황금 아르간넛 320개를 손으로 갈아 120시간 자연 발효의 힘을 더하면 수분은 오래가고 영양은 더 깊어지죠. 수분 가득 황금 앰플,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네, 지금 많은 분들이 YTN 앱 예스를 통해서 사연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성태 씨 보내주셨는데요.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예스 어플 너무 좋아요. 조용필 콘서트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최혜정 씨 가입했습니다. 앱으로 만나는 YTN 라디오 너무 좋습니다. 또 신현만 씨 핸폰으로 YTN을 Anywhere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또 김순자 씨 TV 뉴스보다 라디오로 전환했네요. 여기는 파주 조용필 콘서트 가고 싶어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문자 또 메시지로 웹다운 방법 문자로 일러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참고로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 YTN Yes 입력해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회원 가입하시면 화면에 대화창 모양이 있습니다. 그곳에 글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 돕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 돕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스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섭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 동안 불법 교습과 고액 특강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별 점검 지역은 강서와 강남, 강동,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원 중점 관리 지역입니다. 교육청은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자기소개서 대필 등 입시 컨설팅 불법 운영과 고액 논술 특강 등이 이루어지는지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54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수원 신풍동 주택가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서울 삼선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5층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옥탑방 17제곱미터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옥탑방 주방에서 불이 처음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평소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명절 추석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추석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네. 네, 그 추석 대표적인 절식은 송편을 꼽을 수 있겠죠? 예. 가을 맛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맛은 솔레에서 온다 이런 말도 있죠. 예. 송편은 차기가 적은 맵쌀을 가루내고 그다음에 익반죽한 다음에 녹두라든가 콩, 깨 같은 걸로 소를 채워서 빚은 다음에 그 솔잎을 깔고 찌면 완성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찔 때 켜마다 솔잎을 깔기 때문에 송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우리 조상들은 송편을 먹으면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그 지역마다 고유의 송편이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는 감자 송편 또는 무 송편이 유명하고 경상도는 모시잎 송편, 전라도는 삐삐떡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띠에 어린 새순을 첨가한 송편이 유명합니다. 대체로 봐서 한경도 같은 북부지방에서는 송편을 좀 크게 빚고요. 서울이라든가 경기지방에서는 작게 빚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민간에서 송편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자녀들 출산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처녀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임신부는 예쁜 딸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또 덜 익은 송편을 깨물면 그 딸을 낳고 잘 익은 것을 깨물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옛말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송편에 넣는 참깨가 오장의 기운을 높여주고 기와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송편 말고 인절미도 추석 전후에 즐겨 먹은 그 절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인절미는 차진 찰떡을 들려 끄는 맛있는 떡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과일들도 있죠? 예, 흔히 우리가 조율, 이시 이렇게 알고 있죠. 대추, 밤, 배, 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조상님은 물론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간식거리인데요. 모두 제철이 과일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네, 대추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대추의 경우는 늘 제사상의 어떤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례를 마친 새색시의 치마폭에 시부모님이 그 대추를 한 움큼 던져주게 되는데 이거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한 그루의 대추나무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대추가 어떤 다산보다는 노화를 억제하는 과일로 더 유명한데요.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요. 그 환갑상에 대추가 이제 단골로 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추가 노화를 억제하는 것은 노화의 주범인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밤의 경우에는 아주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어떤 영양이 있습니까? 예, 그 조선의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그 가장 유익한 과일은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토실토실 밤토실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밤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영양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토마토에 버금갈 만큼 풍부한데요. 술안주로 생밤이 좋은 거는 비타민 C가 알코올의 산화를 도와서 숙취를 덜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배는 이제 속살이 흰 백색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화를 돕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육회라든가 아니면 불고기를 젤 때 배를 섞게 되면 고기가 연해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예. 또 갈증이 나거나 술을 마신 다음에 특히 갈증이 날 때 효과적인데요. 추석날 보면 고기 같은 거 양껏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이렇게 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에게 배를 후식으로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배가 고기의 소화를 잘 도와줍니다. 그렇군요. 그 감은 인고를 상징한다고요? 예. 감에 이제 그 고염나무 줄기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는 일종의 고통이 있어야 열매가 비로소 열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는데요. 예. 추석 때 감은 숙취 제거 용도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예. 그 이유는 감의 이제 떫은맛 성분이 타닌인데 이 타닌이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만약에 추석 때 고향에서 술자리가 마련됐다면 안주감으로는 감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홍시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가위 대표적인 국으로 토란국을 꼽을 수 있는데 토란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쇠고기 양지머리 육수에 토란을 넣고 끓인 국인데요. 흔히 토란탕 또는 토란공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토란은 흙 속의 알이란 그런 뜻인데요. 네. 추석 무렵에 나오는 것이 영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모두 최고입니다. 그 토란에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식해서 배탈 나기 쉬운 추석에 아주 요긴한 그런 채소인 것 같습니다. 예. 차례상에 오르는 채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도라지, 고사리, 그다음에 시금치 같은 삼색나물이 많이 오르는데요. 네. 이 세 나물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예. 아마 옛 사람들한테는 요즘은 이 단백질이 충분히 먹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아주 고마운 채소였을 것 같고요. 예. 특히 한방에서 도라지는 감기라든가 편도성 같은 호흡기 질환 치료용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 예. 요맘때 호흡기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고사리는 설사라든가 해열 또는 이뇨제로 많이 쓰였고요. 예. 비타민 C가 풍부한 시금치는 술독을 풀고 피부를 좀 윤기나게 하는데 유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여자들만 슬퍼할까요? 연극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는 7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어느 직장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보통의 스펙에 보통의 외모, 보통의 행복을 추구하는 남자 윤대리.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그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매몰찬 이별 통보로 한숨도 못 잤지만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 윤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언제 떠안을지 모르는 업무 폭탄과 맘대로 메뉴를 말할 수도 없는 점심시간, 그리고 부하 직원의 발표보다는 사내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상사를 참아내야 하는 것도 윤대리의 주요 업무인데요. 이런 윤대리의 일상은 멈추지 않아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런닝머신 위의 삶과도 같습니다. 연극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오늘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 나눕니다. 오늘도 황지원 음악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출판가를 강타한 소설로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들을 꼽을 수 있는데, 하루키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애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인데 소설 속에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등장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고요? 네, 요즘 날씨가 완연한 가을인데요. 예. 이제 가을이 되면은 소설책 한 권 이렇게 읽고 싶어지실 텐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온 신작이죠, 하루키의. 예.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예. 외우기가 힘듭니다. 예.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예.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예. 라는 이제 하루키의 책이 그야말로 일본 시장을 강타하고 한국에서 아주 태풍 같은 베스트셀러 등극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루키의 많은 이제 그 소설집들, 수필집들이 한국에 출간됐지만 이분의 어떤 특징이라면 모든 글 속에 음악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감미로운 올드팝,
그다음에 화려한 재즈. 그다음에 아주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이 또 등장하는데 특히 클래식이 조금 이제 저희가 듣기에 좀 생소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아닌 다른 음악들을 클래식에 쓰고 그 음악들이 소설 속에서 작품 속에서 아주 재밌는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굉장한 흥미를 끌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2009년에 내놓은 그 장편 소설 IQ 84 거기에도 클래식 음악이 등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 책은 뭐 벌써 이제 세 권까지 나왔는데요. 굉장히 이제 하루께 장편 소설이고 약간 판타지 이렇게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 소설의 첫 장면에 레오시 야나첵이라는 이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 태생의 현대음악 작곡가입니다. 이분의 관현악 작품이죠. 심포니에타라는 곡이 나오는데 사실은 클래식을 좀 전문적으로 안 들으시는 분은 심포니에타라는 곡 있나?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실 텐데 워낙 소설 속에서 매력적으로 묘사를 해서 이 음반이 사실은 좀 이렇게 녹음된 음반도 몇 개 없고요. 상당히 이제 좀 희귀작인데 음반들이 아주 날개도 친 듯 팔려서 국내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나첵의 심포니에타 중에서 첫 곡 빵빠르입니다. 체코 국립관현악단 호세 세브리에스불의 지휘입니다. 심포니에타 외에도 많은 클래식 음악이 소설에 사용됐다고요? 네, 이 심포니에타 방금 들으신 이 곡은 이제 첫 소절에 등장한 약간 소설의 이제 모티브 같은 곡이고 그 외에 이제 하루키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곡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하루키의 소설 1Q84의 이제 두 권의 구성이 24개의 장으로 합치면은 48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이제 피아노 작품집하고 구성이 똑같은데요. 하루키가 요거를 이제 의도해서 바흐의 음악에 구성하고 소설의 구성을 아주 절묘하게 맞췄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염두에 이 곡을 영두에 듣지 않고 읽어도 재밌지만 바흐의 곡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읽어도 상당히 이렇게 지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구성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흐의 곡도 등장하고 소설의 3권에 가면 그 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굉장히 유명한 또 명곡이죠. 이 곡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주요한 곡들로 등장해서 하루키 소설이 역시 클래식 재즈 뭐 이런 음악들로 가득 찬 소설임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신작 그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긴 제목의 소설 거기에는 순례해라는 피아노 음악이 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순례하면은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프란츠 리스트의 음악을 뜻하는데요. 사실 리스트 굉장히 젊을 때는 잘생긴 미남에다가 피아노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파리에서 그야말로 슈퍼스타. 요즘에 무슨 꽃미남 영화배우처럼 아주 대단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지체 높은 귀족 부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동거도 하고 아주 여성편력도 화려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리스트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종교에 귀하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신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때 유럽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이제 영적인 순례 과정들을 피아노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40년 동안 걸린
작품을 아주 이제 본인 일생을 걸고 작곡한 이제 피아노 곡이죠. 순례라는 굉장히 긴 작품입니다. 예. 이 하루키의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죠. 이제 다자키 스크루가 그야말로 이제 소위 실체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이제 학생으로 나오는데 친구들을 만나가면서 나 학생 시절 어땠지?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느낌이었어?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물어보게 되거든요. 자, 그때 친구들이 이 스크루라는 존재를 조금씩 이제 떠올려주면서 너는 네가 착각하듯이 아무 존재감이 없고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표도 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다. 너는 색채가 있는 멋진 다자키 스크루다. 라고 하면서 이 순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그리는 이제 소설인데요. 그래서 순례해라는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 또 그 제목과 똑같은 클래식 음악이 작품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의 순례 중에 많은 곡도 있습니다만 향수, 그러니까 노스텔지어죠.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이제 소설 속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의 순례 중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향수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리스트 전문가로 유명하죠. 라자르 베르만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리스트 순례해 중에서 향수 일부를 라자르 베르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리스트의 대표작 다른 것도 몇 개 소개시켜 주시죠. 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이제 소설 속에 직접 등장하는 음악입니다만 사실 조금 이제 듣기에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리스트의 대표적인 곡은 헝가리 광시고 이제 헝가리 태생 음악가라서 오스트리아에 사실은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식민지의 땅이었습니다만 리스트가 고국의 어떤 음악 고구였던 집시 바이올린 같은 정서를 살려서 작곡한 헝가리 왕시고 아주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밖에도 뭐 피아노 곡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피아노 협주곡도 있고 사실은 이제 대규모 관현악곡도 많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 사실 순례가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이제 이렇게 클래식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하나 이제 장벽으로 통했는데 도소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니까 그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황지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아프리카의 황금 아르간넛 320개를 손으로 갈아 120시간 자연 발효의 힘을 더하면 수분은 오래가고 영양은 더 깊어지죠. 수분 가득 황금 앰플.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정필 음악회 티켓 당첨자 앱으로 신청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뽑히셨는데요. 4,900번님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